자, 자산운용 원칙은 보험법의 104조에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선량한 관리자라는 부분은 이제 선관주의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관주의의 의무를 그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산이 타인의 자산인 거죠. 타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할 때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원칙 플러스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외울 때 안수유공이라고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전하게 운영한다 해가지고 금고에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묻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수익성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이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근데 부동산의 문제는 뭐죠? 유동성이 좀 부족합니다. 바로 현금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리고 뭐 유동성도 있다. 그렇다고 도박을 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자산을 가지고 보험료를 받아서? 그건 안 되겠죠. 그건 공익성이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수익성과 유동성과 공익성, 이 네 가지는 자산운용의 원칙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보험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보장성? 보장성은 아니죠.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맞고요. 거기에 이제 공익성까지 하면 네 가지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보험회사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2번 보험법상 어떤 의무? 아까 얘기했죠?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자산운용에 있어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이 있는데, 좀 보시면 일반 계정 자산 있죠? 일반 자산은 업무용 부동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은 안 된다. 그렇죠? 비업무용, 그러니까 일반 계정에 속하는 자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계정. 특별 계정은 크게 뭐뭐 있죠? 우리가 연금 저축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액보험. 보통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거는, 특별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연금저축과 퇴직보험과 변액보험인데, 특히나 이 퇴직보험은 모든 부동산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은 업무용 부동산만 가능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안 되고, 특별 계정 중에 퇴직보험은 모든 부동산이 제외가 됩니다. 근데 특별 계정이라 가지고 모든 부동산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 계정 중에 뭐만? 이 퇴직보험만.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일반 계정에 속하는 자산으로 부동산 소유는 가능합니다.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금지가 된다. 일반 계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금지가 되고요.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게 이제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 계정 중에, 특별 계정은 연금저축과 퇴직보험과 변액보험인데, 그 중에 퇴직보험에 계약에 속하는 자금은 부동산 소유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퇴직보험만 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담보권을 취득한 부동산은 1년 이내 처분합니다.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 금지가 되는데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자금 대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 또 꼭 들어가야 돼요. 투기 목적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대출은 안 되죠. 이게 주식을 사기 위한 대출은 안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정치자금 대출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뭐예요? 약관에 대한 대출이나 소액 대출은 가능하다. 약관 대출은 그 사람 것이니까 그 약관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약관 대출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파생 금융상품 및 외국환.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 금융상품은 모두 제외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파생 금융상품을 모든 파생 금융상품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파생 금융상품. 요 말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파생 금융상품은 제한한다는 얘기죠. 모든 파생 금융상품이 제외가 된다? 아닙니다. 자, 문제 보시면 3번.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자산운용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부분인데 1번. 영업장 비치를 위한 귀금속, 골동품 및 서화의 소유. 이거는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2번.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및 특별 개정 중 퇴직보험계약의 자산으로 부동산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일반 개정 안 된다 그랬었고요. 퇴직보험계약은 부동산 자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금지하는 거고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 자금 대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은 금지됩니다. 투기 목적 안 되고요. 직접 간접을 의문하고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은 안 됩니다. 또 정치자금도 안 됐었고요. 임직원에 대한 대출도 안 됐었고. 단 약관 대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 비출을 위한 기금속 이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4번.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거.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 상대로 한 대출? 이거는 임직원 상대로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이잖아요. 해당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거는 가능하고요.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조합에 대한 대출,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거래. 그러니까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거래니까 이거는 금지 조항이 맞죠. 어렵지 않으시죠? 5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중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인 것은 1.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귀금속, 골동품, 서화수요. 이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다른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그러니까 당해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보험회사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이거는 가능합니다. 문제될 거 없고요. 3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해외 선물 거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상품, 파생상품, 그중에 해외 선물 거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금지가 되는 게 맞죠. 3번이 금지되는 조항이고요. 4번 민법에 의한 조합에 대한 출자. 이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산운용에 대한 비율인데 총자산에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이런 것들이 총자산이다. 그중에 이제 자기 자본이 있고요. 그래서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이런 것들이 되고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비율이고 특별계정은 각각의 특별계정 자산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자기자본에서 그러니까 총자산은 자산은 자기자본과 부채가 총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자본에서 이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은 공제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먼저 보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대변이 있고 차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과 부채가 있다. 그리고 이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자기자본인데 내 돈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남의 돈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자본 중에 뭐를 빼냐면 영업권은 뺍니다. 영업권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4천억짜리 회사를 사는데 5천억을 주고 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5천억 중에 1천억은 영업권이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권리금하고 비슷한 얘기 개념이 됩니다. 4천억의 회사를 사는데 5천억을 주고 사면 이 1천억이 영업권이 되는데 이 1천억의 영업권을 한 번에 떨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5년 동안 나눠서 떤다. 그럼 이제 그 해에는 200억만 자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800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없는 돈인데 자기 자본에 영업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업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이 영업권 같은 경우는 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중에 이 영업권은 공제를 하고 또 뭐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게 있죠. 지난번에 배웠지만 아직 먼저 설계사한테 주고 만약에 그 계약이 중간에 실효가 나거나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는 그 돈이 미상각 신계약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긴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자본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서는 영업권하고 미상각 신계약비는 공제한다. 그러니까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실질적인 돈이 아닌 것들은 공제하는 게 대표적으로 영업권과 미상각 신계약비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걸 이제 표를 좀 정리하면 이걸 좀 지우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인 또는 동일한 법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동일한 개인과 동일한 법인은 우선적으로 동일한 개인과 동일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신용공여는 뭐 대여라든가 또는 어음을 인수한다든가 또는 채권을 인수하는 게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개인 또는 동일한 법인이 이 신용공여는 일반 계정은 3%, 특별 계정은 5%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 개인, 동일 법인의 신용공여는 3에서 5다. 일단 요거를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일한 개인 또는 동일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3%, 5%, 일반 계정은 3%, 특별 계정은 5%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개인 또는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리고 주식의 매입은 동일한 개인 또는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주식 매입은 이게 7에서 10, 7%에서 10%. 자, 동일한 개인, 동일한 법인이 신용 공유하는 거는 3에서 5%, 동일한 개인, 동일한 법인이 채권 주식 매입하는 건 7에서 10%.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하십시오. 3에서 5%, 7에서 10%. 그 다음에 요걸 다 합치면 동일한 개인, 동일한 법인이 하는 걸 다 합치게 되면 일반 계정은 12%에서 최고 15%까지. 그래서 3%, 5%, 3, 5, 70, 12, 15.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개인, 동일한 법인이 하는 신용공여는 3에서 5%. 동일한 개인, 동일한 법인이 하는 채권 주식 매입은 7에서 10%. 이걸 다 합치면 12에서 15%에서 3, 5, 70, 12, 15. 요게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세 개가 정리가 되는 거죠. 합계액은 12, 15다. 그 다음에는 대주주와 자회사가 있는데 대주주와 자회사는 일단 한 개 자회사에 뭐 신용 공유할 수 있죠. 한 개 자회사한테 신용 공유하는 부분은 자기 자본의 몇 프로? 자기 자본의 10% 미만. 요걸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대주주와 자회사 그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죠. 동일한 자회사, 한 개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는 자기 자본의 10% 미만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아니라 다수의 자회사, 그리고 다수의 대주주에 대한 부분은 2%와 자기 자본의 40%가 있습니다. 2%와 40%. 그러니까 위에서 네 번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다수 자회사, 다수 대주주는 총자산의 2%. 이게 총자산의 2%와 자기 자본의 40%.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매입은, 채권하고 주식 매입은 총자산의 3%, 그리고 자기 자본의 6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표가 좀 어렵긴 한데 표를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 동일한 개인 또는 동일한 법인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신용공여는 뭐 대여나 어음인수나 채권 인수를 말하는데 3에서 5%. 동일한 개인, 동일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3에서 5%. 그 다음에 채권 주식 매입은 7에서 10%. 3, 5, 7, 10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합하면 합계액은 최대 12에서 15%. 12, 15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주주 자회사는 한 개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는 자기 자본의 10% 미만이다. 그리고 다수 자회사, 다수 대주주는 총 자본의 총 자산의 2%와 자기 자본의 40%. 총 자산의 2%, 자기 자본의 40%. 그 다음에 채권 주식 매입은 총 자산의 3%와 자기 자본의 60%. 다시 대주주와 자회사는 한 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자본 10% 미만이고 다수 자회사, 다수 대주주는 총 자산의 2%, 자기 자본의 40%.
2%, 40%, 그 다음에 채권 주식은 3%, 60%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3, 5, 70, 12, 15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2%와 40%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채권 주식은 3%와 60%, 그 다음에 동일한 한계 자회사는 10%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개인 법인 대주주, 그래서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 그러니까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는 20%가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25%, 15%. 부동산은 25%, 일반 계정은 25%, 특별 계정은 15%. 뭐 외국법은 뭐 50%, 30%.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은 3에서 5%, 그 다음에 채권 주식은 7에서 10%, 합계는 12에서 15%. 요걸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동일한 자회사는 자기 자본 10%, 그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 2%, 40%, 채권 주식은 3%, 60%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뭐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는 20%, 부동산은 25%, 15%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운용 비율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이 있는데 원래는 구별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특별 계정에 속하는 자산이 3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도 포함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분기말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특별 계정 자산이 3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분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신용 공여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던 대출, 뭐 채권 매입 이런 것들을 거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